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역사 기록들, 또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7월 15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이게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날이에요. 뭐랄까, 전쟁의 한복판이기도 했고 또 문명의 비밀을 푸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주에서의 만남까지 정말 다채로운 사건들이 이 하루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우리 역사, 한반도 역사 속 7월 15일부터 가볼까요? 1894년, 이날이면 동학농민혁명의 한창이었던 때인데 이때 일본의 간섭이 상당히 노골화되던 시점이죠. 맞습니다. 그 전주화약으로 잠깐 숨고르나 싶었는데 일본이 그때 군대를 더 파견하면서 조선 정부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압박이 결국은 네, 결국 청나라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조선의 개혁을 돕는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산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조선의 주권은 크게 흔들렸고요. 이게 또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서는 2차 봉기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서 1950년 7월 15일로 가보면 이때는 한국전쟁의 참화속이었네요. 대전 근방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기세가 워낙 거세서 금강 방어선마저 위태로워지던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죠. 네, 맞아요. 전쟁 초반의 그 혼란 속에서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숫자나 화력에서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야만 했죠. 이 대전에서의 후퇴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전선을 가른 낙동강 방어선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또 판도를 완전히 뒤집게 되는 인천 상륙작전 구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냉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한반도가 겪었던 비극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시계를 좀 더 현재로 돌려볼까요? 1987년 7월 15일.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장인데 민주화 요구와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6월 항쟁으로 분출된 그 민주화 에너지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으로까지 확산된 거죠. 네.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권익 향상을 외치면서 파업에 나섰던 시기거든요. 그 유명한 노동자 대투쟁식이군요. 그렇죠. 시민들의 그 민주화 열망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결국 정부의 6.29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수용 같은 실제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세계사로 한번 눈을 넓혀보죠. 아주 먼 옛날로 가볼까요? 1099년 7월 15일에는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됐지만 이후 수백 년간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그 종교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복잡한 정치적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예요. 예루살렘 점령이라는 게 십자군한테는 성지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승리였겠지만 동시에 당시 국제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길고 긴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의미 있는 발견도 이날 있었네요.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 군대가 로제타석을 발견합니다. 와, 이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로제타석 그 돌덩이 자체보다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샹폴리옹 같은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덕분에 진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집트 문명의 비밀들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뭐랄까 역사 해독의 마스터키였던 셈이죠. 역사 해독의 마스터키. 멋진 표현이네요. 가장 최근 사건도 흥미로운데요. 1975년 7월 15일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인데 우주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어요.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하고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이 만나서 도킹에 성공했죠. 지구에서는 그렇게 으르렁대던 두 강대국이 우주에서는 악수를 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성취,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 치열했던 체제 경쟁, 군비 경쟁 속에서도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데탕트, 그러니까 긴장 완화 시대를 딱 대표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훗날 국제우주정거장, ISS 같은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와 과학기술이 만난 거죠. 네, 오늘 7월 15일 하루에 담긴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순간들부터 중세의 격돌, 또 고대 문명의 열쇠 발견, 심지어 냉전시대 우주에서의 화해까지 정말 다채롭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특정 날짜들의 중요한 사건들을 겹겹이 새겨놓곤 하죠. 오늘 저희가 다룬 사건들 외에도 사실 1870년에 프랑스가 프로이센의 전쟁을 선포한 날도 7월 15일이고요. 또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제2차 마른 전투가 시작된 날도 바로 오늘 7월 15일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나중에 돌아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살펴본 이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